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만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채팅창에서 2% 개그 욕심 있다고. 요즘 개구 욕심 좀 부리는 것 같아요. 요즘. 아, 제가 진짜 욕심이라는 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개구 욕심은 있죠. 제가 뭐 옷 욕심이 있습니까? 네, 뭐 차 네. 욕심이 있으면 보시니까 알잖아요. 없죠. 뭐가 있습니까? 없어. 뭐. 먹는 욕심도 없어. 먹는 사실. 욕심도 없어. 뭐 그렇다고 뭐 아내 욕심이 아니 그 욕심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뭐가 네. 있습니까? 유일하게 하나. 어. 진짜 개그 욕심은 있어. 진짜 요즘 노력합니다 정말. 개그를 열심히 좀 시도해보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있네, 부동산. 그래요. 부동산 욕심. 부동산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진심이지. 부동산은 관심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분노하는 거,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특히 그것과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들에게 분노를 하는 거죠. 정권의 지지율을 위해서 네. 서민들의 주거를 희생시키면 안 되는데, 뭐 하여튼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저는 개그 욕심은 있습니다. 될 때까지 할 겁니다. 될 때까지. 박수익 기자님 그렇죠? 와. 이게 안 웃어주면 계속 할 것 같아. 많이 웃어줘야 돼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뭘 배워보는 날인가요? 네, 그 최근에 SK 자사주 이슈가 좀 있어서 네. 뭐 왜 이런 자사주가 생겨났고 좀 의미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까 해서 한번 찾아봤고 네. SK와 거의 쌍둥이로 삼성물산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단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관심들 있으시는 2차 전지 장비 업체 두 곳이 어제 한 5시쯤 합병 공시를 냈는데 네. 최근에 좀 합병들이 많이 논란이 되는데 이 합병은 글쎄요 뭐 제가 깊이가 그렇게까지는 없어서 네. 나름대로는 또 이렇게 환호를 그래 칭찬받는 합병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그래요? 생각도 좀 있고 혼나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 전환사채를 예. 하나 또 보고 뭐 그런 식으로 최근 공시 중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1번은 무슨 회사에 자사주 공시예요? SK? 예, SK 있고요. 삼성물산도 있는데 예. 얼마 전에 이제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이 최근 뭐 한 달 새 이렇게 미국의 뭐 달턴 자산운용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라이프 자산운용이라고 이채원 저 밸류운용 대표가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이쪽에서 SK의 자사주 일부를 예. 소각하라 이런 이제 서한을 좀 보냈는데 네. 최근에 사실 자사주 소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은행 업종 중심으로 2월부터 지금 KB, 신한, 하나 돌아가면서 금액도 똑같아요. 1,500억씩 약속을 한 거예요. 이나 한 듯이. 똑같이 1,500원이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은 되게 주주 환원 정책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공시를 그렇게 내잖아요. 근데 예. 사실은 이게 자사주라는 게 매입만 해놓고 소각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시장에 나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주주 환원 효과가 직접적으로 예. 있는 건 아니고 임시적으로 그냥 시장 물량 일부를 봉쇄해 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사주는 건 되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죠. 안 사주는 것보다는 사주는 게 나오는데 이왕 샀으면 그리고 주주 환원의 목적이라고 거의 뭐 100개 중에서 99개는 주주 환원의 이유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니까 그럼 소각까지 해야지.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지금 이제 몇 개의 기업들이 내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최근에 나온 게 이제 SK죠. 예. SK가 전체 발행 주식의 20 거의 5% 가까이를 자사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비중이고 그래서 삼성물산도 한 13% 정도의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예. 다 이게 자사주가 생겨난 스토리가 두 회사가 비슷합니다. 이 시점성은 비슷하고 두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도 SK주는 SK그룹 지주회사이고 삼성그룹은 공식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는 아니지만 물산이
거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재용 예. 부회장 이재용 가지고 부회장이 있으니까. 거의 네. 뭐 지분의 개인 일대주주고 예.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두 회사가 지배구조 개편 혹은 다른 말로 어떤 지배주주, 그러니까 총수의 어떤 지배력 강화를 위한, 방어를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났던 측면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주주 가치 제고에 바람이 불면서 예. 소각 요구에 이제 직면한 거죠. 네. 소각하라고 요구하는 쪽이 주체가 뚜렷하게 있어요. 예, SK는 지금 이제 그 자산운용사 두 곳 정도가 서한을 보냈죠. 삼성물산은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지는 않은데, 네. 삼성물산은 재작년에 한번 짧게 소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 삼성물산. 예. 그때는 이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때 발생한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발생한, 그러니까 주주가 사달라고 요구해서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사주면 산 거, 그 자사주가 자사주가 되죠. 되고, 네. 그 자사주는 법적으로 5년 내에 처분을 하도록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소각하든지. 예, 예, 소각하든지 매각하든지 어쨌든 매각하든지. 떠나보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물량만 털었고, 나머지 그것만. 예, 나머지 자사주들이 여전히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이게 뭐 볼까요? 예. SK가 한 4조 7천억 가까이 되고, 그리고 그 삼성물산도 거의 3조 가까이 됩니다. 2조 7천억 정도 야, 되는. 많긴 많네요. 예, 일단 뭐 많죠. 예. 언제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왜 그거를 이제 언제부터? 각 사업별로 제가 한 번씩 볼게요. 네. 사실 이게 예. 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SK가 자사주가 24% 있고 삼성물산이 13% 정도 있다. 그래서 이게 일부가 소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뭐 여기까지 말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예.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예. 그 스토리를 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명분을 주주 환원 뭐 이렇게 소각했으면, 아니 이렇게 취득했으면, 그래 일부는 또 그럼 그 명분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논리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네네. 스토리를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화면 주시죠. 예. 예. 2015년에 SK CNC와가 SK 주를 합병을 합니다. 이 네. 위에 사실 이제 최태원 회장 지분이 있고, 그 사실 SK가 그 전에도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옥상 옥으로 CNC라는 회사가 예. 지주회사 위에 또 다른 지주회사가 이렇게 예. 있었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합병 당시에 CNC가 SK 주식을 이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1,494만 주 정도를 예.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합병을 하면 SK 주주들에게 CNC 주식을 나눠주는 합병 신주를 교부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예. 이것도 어쨌든 SK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합병 비율에 따라서 SK 주식 한 주당 CNC 주식 0.74주를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자사주가 된 거예요. 아, 합병하면서. 네. 네. 1,100만 주의 자사주를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합병하고 난 뒤에 SK가 몇 번에 걸쳐서 자사주를 매입을 합니다. 2015년 9월 합병하던 해에 예. 한 3개월에 걸쳐서 351만 주를 주주 가치 재고로 매입하고, 그 다음 다시 한 4년 정도, 3, 4년 돼서 다시 한번 비슷한 금액을, 비슷한 액수를 또 이제 매입을 합니다. 역시 주주 가치 재고. 그러니까 저번 처음에는 합병에 의한 자사주가 생긴 거고 그 이후에는 자사주를 매입한 거네요, 시장에서. 네, 매입을 했습니다. 네. 야, 근데 뭐 차트가 약간 김수원 대표의 향기가 나네요. 아, 감사합니다. 뭐가 이렇게 씩씩하네요. 네. 그 유튜브에서 네. 속성으로 배워가지고 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더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작게 뭐 임직원 상여금이라든지 SK가 또 사회이사들에게 약간 보수 성격으로 자사주를 주는 게 있을 때 그런 거 짜잘한 거 빼고 이렇게 이제 했더니 현재 1,800만 주 그 지분율로는 24%의 이제 자사주를 가지고 있거든요. 야, 그 2015년 19년이니까 되게 오래됐네요. 자사주를 네, 매입. 사실 그 전에 또 스토리들이 있긴 한데 합병부터만 이제 출발을 한 거고, 예. SK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느낌이 자사주에 대한 애착이 좀 많은 회사들 같아요. 과거에 이제 계속 이제 공격들을 받았잖아요. 네. 뭐 소버린, 또 어디죠? 그 엘리엇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이제 SK 주의 지분 구성을 보면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최태원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26.7%로 단일 최대 주주이지만 예. 그의 부근과는 자사주가 있고 나머지 국민연금과 소액주주 뭐 이렇게 해서 전체 100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게 보면 자사주라는 걸 왜 갖고 있는지는 이제 저희가 내심을 추정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나 저 자사주가 혹시라도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 저 자사주를 우호적인 주주들, 우호 세력에게 빌려줄 수도 있나요? 파는 건 가능하고 팔면 의결권이 부활하면서 자기 의결권처럼 되죠? 네. 빌려주는 것도 되나요? 주식은 서로 빌려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주로 이제 파는 걸로 하죠. 서로 약속된 상황에서 두 개 합치면 50%가 넘으니까 네. 그 어떤 경우에도 저 자사주가 있으면 경영권을 잃을 확률은 0이네요. 보통은 뭐 자사주를 매각, 그러니까 우호 세력에게 매각하거나 예. 아니면 지분을 교환하는, 그러니까 빌려준다기보다 교환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 자사주를 주고 그의 상황 가치에 맞게 상대편의 자사주를 받고 그렇게 자사주를 받아주는 대상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총수가 있는 기업 집단이 아니라 총수가 없는 기업 집단 또는 은행들. 그래서 SK도 사실 소버린 분쟁 때 예. 자사주 거의 한 4.5% 정도를 신한 그때 하나 산업은행에서 한 3개 은행에게 뿌려 저기 했죠. 그래 그쪽에 사줬죠 그때는. 자사주를 그 백기사로. 예. 예. 그 은행이 왜요? 왜 백기사로 해줬어요, 은행이? 왜? 그게 은행 주주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총수와의 관계도 없는데. 주식이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같으면 사실 그것도 은행 주주들이 가만 안 있겠지만 예. 그 당시에는 또 그런 것들이 뭐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면 통영대에는 뭐 행장님의 또, 뜻이요. 예. 네, 지금은 예. 뭐 이 지금도 사실 최근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뭐 삼성물산도 뒤에 나오지만 같은 해에 합병을 할 때 예. 엘리엇 공격 나오니까 그때는 삼성 물산이 KCC 에게 넘겼죠. 얘기 5.8% 넘겼잖아요. 그건 또 왜 그럴까? 그때 나왔던 게 여러 가지 또 어떻게 보면 물산 KCC는 약간 건자재 예. 이렇게 사업적인 연관성을 또 따질 수 있으니까 예. 그랬던 측면이 있고 뭐 또 기억나는 건 2000 그것도 한 5, 6년 정도 15그 넥슨이 이렇게 NC 소프트 공격했을 때 NC 소프트가 자사주를 넷마블한테 네. 넘기면서 게임 업계가 뭐 약간 삼각 이렇게 약간 쟁탈전 비슷하게 그렇게 되기도 했었죠. 뭐 이변 계약으로 다시 뭐 돈 얹어줘서 사겠다라고 하는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뭐, 사실, 뭐 어떤 서로 수주의 관계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뭐 뭔가 더 밀어줄게. 주고, 예. 있을 수 있고. 예. 아니면 동병상련일 수도 있고. 남의 일 같지 않다. 네, 나중에 내가 힘들면 나도 도와줘. 해줘라. 네, 할 할 수도 수도 있고. 있고. 대개는 또 그런 경영권 분쟁이 있으면 네. 그게 잘 끝나고 나면 네. 경영권을 뺏겨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주인 바뀌었으니까 잘 지키더라도 아유, 주가 좀 올려야지 이거 주가가 안 나쁘니까 계속 어떤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저평가네 이러면서 주식 산다. 네, 네. 일단 올려라라고 할 테니 네. 뭐 이래나 저래나 오르겠죠. KCC도 돈 좀 벌었죠. 그래서 삼성물산 주식 그때 예, 받아서.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예, 뭐 그 SK하고 은행 관계 무슨 관계일까 생각해 보면 그냥 은행 입장에서 거래은행? 여러 가지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직원들이 엄청 많고 뭐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도 네, 있죠. 월급 퇴직연금만 통장만 해도, 그쪽에서 해줘도 예. 뭐. 그러니까. 예. 법인 에이. 계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SK가 이런 구성인데 예. 그 지금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상황에서 자사주 지금 24% 금액으로 4조 7천억 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런 주주들로부터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냐 하니까 SK가 한 달 조금 전에 이런 공시를 냈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는데 다른 거는 쭉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도 하지만 예. 마지막에 자사주 소각도 주주 환원 옵션으로 고려 예정. 나머지는 하겠다는 건데 네. 1번과 2번 하겠다는 건데 3번은 이제 검토 가능한 것이다라고 약간의 여지를 두고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SK는 과거에 이제 공격도 한번 받았던 것이고 예. 그리고 사실 이게 합병 과정에서 생기는 자사주를 그냥 소각해버리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예. SK는 이제
쭉 가지고 왔죠. 아까 보시다시피 최태원 회장과 그 특수관계인 중에서는 사실 특수관계인이라고 불러야 될지 애매한 분들도 있거든요. 네. 뭐 누군지는 아시겠지만 예. 어쨌든 26%라는 게 한편으로는 탄탄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승계라든지 또는 다른 뭐 증여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또 충분치도 않을 수 있고 예. 그런 걸 떠나서 뭐 일단 26%라는 게 절대적으로 뭐 그거 하나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24%에 달하는 자사주를 예. 온전하게 다 이걸 뭔가 그 소각해 버리기는 좀 네. 애매하고 예. 그렇다고 그냥 들고 있기에는 또 애매하고 그래서 약간 옵션으로 이제 남겨두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SK는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요구들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화답은 할 텐데 그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미지수인 상황이고 다음에 이제 삼성물산을 좀 보면 예. 거의 SK와 비슷한 상황으로 자사주를 늘려왔는데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제 똑같이 2015년이죠. 제일모직이 옛 삼성물산과 합병을 할 때 2015년 합병을 할 때 합병 전에 이미 제일모직이 자사주를 상당히 많이 늘린 상황에서 합병을 예. 합니다. 거의 범삼성가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많이 끌어모아 가지고 이런 그 자사주를 보유한 상황에서 또 이제 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병 발표를 하고 예. 합병 등기는 안 된 그 중간의 상황에서 이제 또 주주 가치 재고를 이유로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합병 반대 논란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달래기 위한 용도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삼성물산이 또 제일모직을 거꾸로 가지고 있던 주식들이 있어요. 예. 합병하니까 또 자사주로 되고 예. 일부 주식 매수 청구권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제 총 발행 주식의 합병 후, 요거는 합병 전이고 합병 후에 13%에 달하는 2,630만 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재작년 이맘때 이제 합병 당시에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주주들에게 이 주식을 사준 그 자사주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팔았고 그 결과 지금 이래저래 해가지고 좀 중간에 변동이 있는데 남은 게 한 2,300만 주 12% 금액으로는 한 2조 7천억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그렇게 남아 있다. 예. 이것도 사실 꽤 많죠. 근데 꽤 많은데 이것도 똑같이 이제 지분 구성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과 특수관계인이 33%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소액주주들이 있고 자사주가 좀 받쳐주는 이런 상황인 거죠. 삼성물산도 그 자사주와 관련한 정책을 공시한 적이 있는데 네. 버전이 조금 오래됐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2년 정도 더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당시에 차기 3개년 2020년 초에 올해까지죠. 주주환원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예. 배당을 어떻게 하고 최소 주당 배당 2,000원 이상을 지급하고 주식 매청권 행사 자사 취득 처분 취득분을 소각하겠다. 요건 했죠. 예. 했죠. 바로 즉시 했고요. 요 발표한 즉시 바로 한 2달 뒤에 했고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 잔여 자사주는 M&A를 포함한 미래 성장을 위한 활용 또는 소각 등 다양한 활용 굉장히 많은 여지 이게 갈피를 그러니까 이게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소각하려고다 보니 예. 사실 이게 기업이 뭐 자사주 가지고 있다 다 그냥 소각만 해버리면 또 그 나름대로 기업이 투자도 해야 되고 또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또 이라는 게 뭐겠어요. 또 사실 기업의 상황이랑 또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묻지 마. 예. 우리도 아직 몰라. 저 그래서- 말은 아까 전에도 그렇고 이 삼성물산의 경우도 그렇고 검토 예정이라든가 등 다양한 방법을 뭐 하겠다는 건 그냥 소각은 안 하겠다는 뜻이네. 거의 웬만하면 소각을 안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읽히네요. 또 뭐 그렇긴 하나 뭐 그러니까 구체적인 용도를 왜 지금 묻냐. 서로 알면서 뭐 그런 거죠. 예. 네. 소각을 하고는 싶은데 뭐냐. 다는 못 하겠고 예. 재밌는 게 저 비슷한 거가 어디 친구 집에 가려면 요즘 아파트 들어갈 때는 예. 아파트에 그 경비하시는 분께서 다 적어요.
이름 나 어디 조서 쓰는 줄 알았어. 음. 2%입니다. 2%. 음. 전화번호. 그러면 방문 목적. 음. 방문 목적을 왜 물어? 어디까지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야 여기를. 그래서 뭐 그냥 놀러. 뭐라고 답해 드려야 되지 이걸. 참. 돈 받으러 왔다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애매하네요. 그거랑 비슷하죠 뭐. 그걸 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공시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 예. 차기 3개년 주주하는 정책이잖아요. 네. 2020년 올해잖아요. 이제 예. 업데이트를 할 시점이 왔어요. 네. 업데이트를 할 시점에 뭔가를 이제 발표를 하겠죠. 예. SK는 올해 그러니까 2달 전에 발표했는데 약간 여지를 남겨둔 상황인데 예. 주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조만간 뭔가 액션을 발표할 것이고 삼성물산은 이제 2년 전에 발표했던 그 주주 환원 정책의 업데이트 시점이 이제 곧 도래하니까 이 자사주에 대해서 일부는 뭐 그 블록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현금 캐시를 받아가지고 예. 투자를 한다든지 뭐 할 수 있을 테고 일부는 또 소각으로 할 수 있을 테고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삼성물산도 아까 봤듯이 이제 자사주 자체를 네. 이제 합병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할 당시에 이제 백기사로 활용하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SK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왜 이 약간 어떤 자사주에 대한 활용법을 한 번씩 경험했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의 상황을 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회사 측 공식 입장은 둘 다 안 나왔습니까? 회사 측 공식 입장은 지금 공시의 내용으로 가름을 하는 것으로. 이게 등 검토 예정, 등 검토 예정이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검토를 하고 이게 공시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네, 뭐 네. 네. 회사 측 입장을 전화한다고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분들이 곤란해지시니까 자사주 그러네요. 자사주는 이제 매입은 열심히 하는데 네. 소각은 안 하는.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뭐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이게 비상금이잖아요. 다른 목적, 불순한 목적이 아니라면 내가 봐도 우리 회사의 여윳돈은 우리 회사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을 거거든. 우리 회사 너무 저평가야. 오를 거야. 그러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장에 좀 올랐다 싶으면 또 팔아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업도 하고. 예. 좋지 않나요? 근데 이제 보통 시장에다 투자 목적으로 자사주를 사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대부분은 이제 거의 그냥 100의 소각하거나 99는 아니면 진짜 경영권 방어용으로 주로 쓰려고 하는 거니까. 경영권 방어용으로 자살 매입하겠다는 한 군데는 못 본 것 같아요. 다 주주가 주재고. 아니 뭐 그러니까 목적? 살 때는 아니지. 내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게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거죠. 하기야 뭐 그 주주가 소액 주주만 뜻하는 건 아니니까. 네. 예. 내가 계속 경영을 하는 게 네. 우리 주주 가치를 가장 제고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요. 그 주주 가치에는 대주주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그 김규식 변호사님께 들은 내용인데 네. 미국에서는 자사주가 있으면요 네. 그 주식은 없는 주식으로 소각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친대요. 이건 언젠가 소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소각하는 거니까 없다고 치고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우리 기업 가치나 뭐든 주식 발행 주식 수를 하자. 이게 뭐 어디 우호 세력한테 가거나 시장에 다시 나오는 건 야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래. 우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발행 주식 수가 500만 주 있는 회사에 자사주가 100만 주면 미국의 무슨 주식 정보 사이트에 가서 한국 주식에 대한 정보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발행 주식 수가 400만 주로 나와요. 우리 사장님이 보시면 깜짝 놀라지. 야, 이 회사 뭐 잘못됐다. 가서 좀 잘못됐다고 얘기 좀 해줘라고 하면 너네 자사주가 100만 주잖아. 그건 없는 주식이야. 소각할 거니까. 예.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뭐 차이죠 그게. 네. 그런 생각이 예, 자사주의 인색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그 차이는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SK와 삼성물산은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왜 자꾸 갖고 있냐 소각 안 하고라고 하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요구가 나오고 있고, 있다. 압박이 있다. 두 회사는 이제 지배구조 개편 또는 다른 말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오너십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예. 뭐 그런 거죠. 보유했던 거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다 물어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상속세 때문이다. 상속세. 아니
뭐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66%를 떼어가니 우리도 이런 대비를 안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거 보면 우리는 확실히 진짜 주주환원 이런 건 약하긴 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선순위에는 항상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근데 그것도 2%는 아무런 재벌 총수도 아니고 아니지 않습니까? 재벌 총수한테 뭐 받을 것도 없고. 그러나 상속세율이 66%씩 되는 회사에서는 배당을 하면 바보예요, 대주주는. 아니 아버지가 대주주일 때 배당을 하면 아버지한테 갈 거 아니겠어요? 그 네. 돈이 배당금이. 네. 그럼 아버지는 이거 생활비로 쓸까요? 생활비는 이미 있으시잖아요. 차곡차곡 쌓이다가 아들한테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배당 받을 때도 또 배당 소득세를 내고 분류 과세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니까 이분은 이미 세금 내고 종합소득세율에서 최고 연봉을 이미 받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배당 받을 때 그러니까 최고 세율로 한 50% 내고 네. 그걸 상속할 상속 받을 때 때 또 50% 66%를 내고 100억을 했는데 50% 되면 50억 남죠. 거기에 66% 되면 20억 남죠. 그러니까 100억을 배당해도 회장님 주머니에는 20억만 들어가는 이 일을 왜 하겠느냐고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배당 받으면 80% 세금 뗍니다 하면 배당 주세요 하겠어요? 그 돈으로 계속 투자하시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걸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물려받으면 아들은 상속세 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차곡차곡 쌓아놓은 돈을 배당을 하면 그때는 아들한테만 가니까 그렇죠. 배당 소득세 50% 정도만 내면 이게 상속세 재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진짜 이상한 거 아니면 배당할 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배당을 열심히 하면 좋은 회사라고 주가 올라가잖아요. 주가 올라가면 싫어. 아버지 돌아가실 때 세금 많이 내야 돼. 그 가액이 많아지니까 세금도 많아져. 네. 그러니까 배당을 안 하면 배당 소득세 안 내, 상속세 덜 내, 네. 주가 안 올라가니까 또 상속 가액도 낮아져, 네. 비상금으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우리나라는 배당 많이 안 합니다. 그때 누구더라? 어떤 분이 자기는 하여튼 상속이 아직 안 끝난 회사는 절대 투자 안 한다. 그런데요 정말 상속이 특히 아버지가 한 60세 넘어가시는데 네. 아들한테 뭔가 아직 있고 다안 왔어. 안 갔으면 여기 안 그 회사는 한다. 주가를 일부러 누릅니다. 일부러.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뭐 문제가 있어요. 나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입장 바꿔놓고 그럼 당신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냐고 할 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뭐 자사주 매년 이렇게 국회 열리면 예. 법들이 발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인적 분할할 때 자회사 뭐 주식 분할 신주 의결권 행사할 수 없는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 네이버와 미래에셋이 자사주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실상 의결권 네. 가치 행사 이렇게 되면 이거 지분 공시 특수 관계자로 묶어야 되거든요. 예. 공시 부정상 이제 이런 맞교환에 대해서 상호 출자 제한 집단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법 뭐 이런 것도 지금 올라와 있긴 한데 이런 건 사실 논의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부작용도 있고 예. 그러면 또 이제 경영권 방어는 또 뭘로 하느냐 뭐 등등의 또 반론들이 만만치 않게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근데 경영권은 꼭 방어를 해야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개인에게 있어서는 내가 내 경영권 방어하면 좋겠지.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회사 돈으로 다른 주주의 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그게 문제예요. 내 경영권을 방어하는 그래. 데 쓰는 거면 네. 그게 문제지. 이거는 뭔가 규율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쓰고 싶은 마음이야 100% 이해가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소각을 안 하고 그런 비상용으로 쓴다는 게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회사에 남은 돈을 배당을 안 하고 자사주를 매입했어요. 네. 그러면 그걸 맞아요. 소각한다고 생각하고 매입했는데 그것도 명분도 주주 환원 정책을 위해서 매입했어. 그러니까 근데 그건 좀 한 이상한 것 10년째 계속 갖고 있어. 그러니까 소각 그거 안 회사 하고. 돈으로 자기 집 네. 인테리어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그게 좀 그렇죠. 이상하죠. 예. 그건 좀 근데 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주주 이번에도 외국계 뭐 하고 이채원 펀드에서도 네. 좀 해라. 너희 10년째 안 하고 있고 너무 정당한 주장이에요, 진짜. 근데 회사에서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고 있고 또 슬쩍 넘어갈 텐데.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백기사에 팔아가지고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제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들은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과 뭐 지금은 펀드들이 얘기를 하는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환원하라는 건 자사주를
누구의 재산이나 본인의 어떤 인식의 차이가 확연하게 있는 거죠. 미국은 확실하게 이거는 주주 공동의 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없는 걸로 처리하고 가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자사주가 뭐 어떤 회사가 어쨌든 취득한 회사의 자산이면서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재산권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재산권을 결정하는 이사회, 예의권한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판례나 이런 것들 예전에 살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주제? 숨어있던 예. 또 하나의 공식. 이번에는 예. 다음에는 그 화면 한번 보시면 이게 어제 오후에 이제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창에 나온 거 캡처한 거예요. 5시 15분에 보면 빨간색 돼 있는 NS라는 회사와 예. 원익 PN이라는 회사가 둘 다 코스닥 상장사죠. 네.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하는 어허. 내용입니다. 이제 두 회사가 계열사예요. 계열사이고 모자 회사 관계. 그래서 그를 보면 원익 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있고 예. 거기에 이제 또 총수들이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원익 PN이가 있고 NS가 있고 이런 식인데, 네. 두 회사의 공통점은 2차 전지의 장비 관련한 제조 공정에서의 장비 관련한 회사들인데 이게 특이한 거는 불과 한 넉 달 전에 원익 PN이가 NS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한 예. 550억 정도의 캐시를 주고 어. 인수했다가 이번에 이제 바로 합병한 거죠. 사실 이거는 인수할 때부터 합병을 염두에 둔 거죠. 그런 것 같네요. 예. 염두에 둔 거고. 그 참고로 이제 이게 저도 뭐 사실 이쪽 분야를 잘 알지는 못해서 이것저것 찾아본 거를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이제 원익 PN의 요런 이제 충방전기라 충전과 방전, 네. 충방전기 요런 그 2차 전지의 여러 가지 공정 중에서 활성화 공정의 장비를 하고 있는 곳이고, 예. 이제 NS라는 것은 2차 전지 제조 공정에서 이제 패키징, 이제 조립, 예. 디게싱이라고 하는 뭐 요런 것을 하는 것인데 네. 조금 공정을 다시 한번 디게스면 가스를 빼는 네. 작업인가 보죠? 예, 맞습니다. 2차 전지가 이제 제조 공정에 전극 공정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립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충전, 네. 방전 이렇게 해서 실제 전기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디게싱, 이제 말씀하신 디게싱이니까 이제 가스를 빼는 이제 전극에서 활성화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전진에 이제 가스들이 있는 것들은 이제 배출시키는 그런 공정에 예. 있는데, 아까 보면은 NS가 조립에도 들어가 있고 패키징에, 예. 그리고 디게싱에도 들어가 있고, 오. 중간에 이제 그 이제 합병 상대방이 원익 PN이가 활성화. 요거 산 거죠? 요거 산 거예요? 그렇죠. 원익 PN이가 NS를 산 거죠. 거죠. 아. 원익 PN이가 NS를 산 거죠. 앞뒤 공정에 있는 담당하는 회사를 산 거군요. 2단계에서 4단계까지 네. 앞뒤 전후 산 거죠. 근데 이 두 회사가 그러면 이제 합병을 한다는 거는 딱 이제 이유가 딱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다 먹겠다 이거. 어. 이게 수주 그냥 이게 여기서 A만 빼고 B, C, D 다 우리가 그냥 통으로. 일괄적으로 하면 예. 된다. 일괄수주 그래서 좀 좋은 전략이네요. 네. 그럼 그래서 이제 합병 공시를 보면 어제 이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실제 그 아까 본 대로 2차전 제조업 시장 규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장이 커질 것 같으니 예. 장비의 조립 공정부터 그 뒤에 후공정까지, 후공정이라고 하는 게 아까 뒤에 나오는 뭐 디게싱이라든지 예. 이런까지 모두 납품할 수 있도록 다 하겠다 우리가. 어. 그냥 원스톱으로 네. 우리한테 맡기만 달라. 예. 뭐 요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회사는 아까 보셨듯이 코스닥 상장 회사이고 상장 회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시장가로 뭐 정해도 되겠죠, 그죠, 둘 다. 예. 그래서 최근 합병 발표일 기준으로 1개월 소환해가지고 가중산술평균 종가 거래량 반영해서 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요 설명을 안 했네요. 그래서 이 원익 PN이가 모회사고 NS가 자회사인데 예. 이 합병은 약간 특이하게 존속하는 회사가 자회사고
소멸하는 회사가 모 회사. 요걸 이제 보통 이제 역합병이라고. 예. 근데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합병 비율이 요렇게 그러니까 원익 P&E가 이제 합병 가치는 좀 더 크니까 2.75. 그래서 예. 결국 이제 소멸하는 원익 P&E의 주주들에게 한 주당 NS라는 회사의 주식을 2.75주씩 이제 합병 신주로 저건 왜 저렇게 해요? 왜 반대로 해요? 보통 인수하는 회사를 남겨두고 피인수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가 많을 때. 게다가 가치도 저 보니까 원익 P&E가 더 큰데 저건 왜 거꾸로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의 보통 이런 경우는 뭐 합병 신주를 얼마나 발행을 해야 되는지 계산을 했을 때 좀 예. 뭐 적게 발행하는 쪽으로 한다든지 예. 요거는 이제 가치는 이렇게 돼 있지만 또 이제 발행 주식을 봐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이 있고 뭐 근데 지금 이제 P&E는 이제 하나의 공정을 담당하고 NS는 또 두 가지의 공정을 담당하고 여러 가지 뭐 또 회계상의 그런 판단을 했겠죠. 예. 저거는 두 회사 합칠 때 두 회사의 뭐 대주주가 네. 합병 비율 장난쳤나 이런 의혹은 없어요? 그런 게 없나요? 당연히 그 의혹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죠? 그리고 네. 워낙 장난을 많이 치니까 우리 합병하면 항상 그거 들여다보잖아요. 예,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뒤에 거부터 다시 화면을 보여주시면 네. 원익 P&E와 NS의 합병 전후 자 NS를 합병 전에 지분을 보면은 네. 원익 P&E가 모가 회사니까 있고 나머지 뭐 없잖아요, 그죠? 예. 밑에 있는 거는 위에 합산한 수치고 이거는 흡수한 회사, 그러니까 인수한 회사는 NS의 지분이죠. 원익 P&E가 NS를 작년 12월에 인수한 이후에 예. 이제 두 회사가 합병하니까 아하, 당연히 오케이. 원익 P&E가 NS의 대주주인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예. 나머지는 그냥 뭐 그냥 임원들이나 네. 조금 있고 없어요. 그리고 기타 주주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심플하죠. 예. 그다음에 원익 P&E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홀딩스 지주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아, 이게 왜 예. 그러냐면은 이 회사는 다시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넘어가니까 네. 맞네요, 뭐가. 예. 이게 지주회사 체제다 보니까 예. 총수일가 여기 위에 있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뭐 합병 비율에 따라서 아들과 손자가 합친 거죠, 예, 그러니까. 굳이 누가 뭐 더 유리하고 하는 그런 논란이 상대적으로 이제 적을 수 있는 동원도 딱 저구조였는데 논란이 있었는데. 동원은 그래도 동원 엔터프라이즈 밑에 동원 산업이 있었던 걸 합쳤잖아요. 합쳤는데 합친 회사가 대주주가 직접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동원 엔터프라이즈를 대주주가 직접 가지고 있으니까 저것도 맨 위에는 대주주가 직접 가지고 있죠. 맨 위에는 모네콜린스는. 그렇죠. 저것도 맨 위에는 그렇죠. 마찬가지인데. 이게 S를 끼고는 종속회사가 끼고는 이건 있으나. 자회사인 것이고 예. 그래서 뒤에 하나 또 그 보여드리긴 할 텐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어쨌든 뭐 합병 비율 자체보다는 음. 이런 합병이 되면은 이제 주식 매입 청구권이 이제 주어지는 합병이 있고 없는 합병이 있는데 주주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까? 예, 저 그래서- 원익 P&E나 NS 주주들은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가만히 있으면 되나? 주식 매입 청구권이라는 가격을 회사가 먼저 제시를 하잖아요 보통 예. 요렇게 가격이 되어 있고 현재 주가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비슷할 것이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주식 매입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주청 전에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이후에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지 주청 전에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그렇게 그런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둘 다 날짜가 똑같은데 이제 주청이 6월 29일 날 있고 그 전에 이제 합병 반대 의사 통지를 이거는 보통 증권사에서 다 거래를 하니까 예. 증권사에서 문자나 이런 게 오거든요. 음흠. 오면은 이제 그 의사를 통지를 하고 나면 그리고 주청을 하고 그 다음에 주청에서 통과가 되면 주청이 통과 안 되면 이런 거 없어지는 거고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실제 한 보름 남짓 주식 매입 청구권 행사 기간이 오는데 예. 이때 이제 이 주식 매입 청구 가격과 주가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주가가 이제 낮으면 현저하게 낮으면 주식 매입 청구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주식을 사면 되니까 일단 차익 실현하는 거죠. 주식 매입 청구권은 차익 실현하고 예. 사도 되는 것이고 반대로 뭐 주가가 좀 뭐 더 높은 상황이다 뭐 그러면 주식 매입 청구를 행사한다는 건 손절한다는 뜻이니까 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때는 시장에서 팔아야 되죠. 이제. 가지고 있던 주식을 회사에 파는 주식 매입 청구권 행사하면 안 되고 시장에서 팔아야 되고
또는 뭐 이게 보시다시피 2차 전지 제조 공정 그 장비 그 라인에서 뒷단을 다 이렇게 어쨌든 약간 시너지를 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 확대에 의해서 뭔가 시너지 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굳이 뭐 이런 결정을 뭐 굳이 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고 회사의 조건은 이제 200억 원 초과 주식 매수 청구권 들어오면 합병 계약 무산된다. 예.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장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상장회사 이러면 하나만 상장시켜버리고 마는군요. 네, 뭐 합병 인수할 때부터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차피 워릭 홀딩스 밑에 그 어떤 하나의 단일화된 네. 그 2차 전지 제조 라인을 갖추는 그런 통합 법인을 만들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한 거라고 그렇게. 요즘은 하여튼 들고. 합병만 한다 그러면 좋아 보이진 않아 느낌이 불안하지. 예 뭔가 왜 이 시점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특이한 게 또 이게 있습니다. 다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예. 요까지만 보면 좀 약간 다를 수도 있겠구나 싶은 게 감자 어제 합병 공시라고 바로 감자 공시를 했어요. 감자. NS가 존속법인이죠. 네. 합병 후에 존속법인이 감자를 437만 주로 감자하겠다. 예. 비율이 8.4%고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이제 황당하죠. 어떻게 보면 이거 공시만 딱 보면은 예. 합병한다는 이게 무슨 장난 아니고. 그런데 이제 뒤에 감자 사유를 보면 이제 합병 시에 취득하게 될 자기 주식을 소각하면 따른 주주가치 재고다라고 예. 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은 모회사의 워릭 P&E 소멸회사,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존속회사, NS의 주식이 있죠. 지금 이제 모자회사 관계였으니까 이게 이제 합병하면은 이제 NS가 존속회사니까 자회사로 이게 자사주로 된단 말이죠. 이게 이때 이 자사주는 소각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소각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사주 소각인데 예. 왜 감자로 나오냐면 이거는 조금 하지만 그 자사주 소각에는 감자 소각 자본금 감소를 동반하는 게 있고 예. 이익잉여금을 활용해서 자본금 감소를 동반하지 않는 소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지금 하고 있는 건 대부분 후자인데 그게 이제 이익 소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 감자 소각이라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감자 공시가 나오는 것이고 자본금이 줄어드는 방식의 자사주 소각이란 뭐 의미죠. 그런데 저건 무슨 말인지 나쁜 잘 감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뭘 놀라세요? 자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 아니 어떻게 안 기자가 못 알아들을 수 있지? 이렇게 놀라서 매번 못 잠깐 알아듣습니다. 딴 생각도 좀 하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사주 소각의 방법인데 네. 자본금이 이 소각하는 만큼 줄어드는 방식이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본금이 줄어든다 하면 일단 감자니까 네. 자본금 감소니까 감자 공시로 나온다는 근데 자본금이 왜 줄죠? 그냥 자사주를 소각하는 건데 네네. 그냥 자사주 소각인데 감자라는 공시로 했다. 자사 소각한다는 건 이제 없애버리니까 네. 네. 예 그렇게 그럼 자사주 소각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면 되지. 왜 왜 감자라고 해서 감자 놀래켜요 그러니까 사람을? 공시의 규정상 이제 그 자본금이 감소하는 방식의 자사 그건 소각은 바꾸자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 말은 남들이 다 짜장면이라고 하면 자장면이었지만 짜장면으로 바꿔주잖아요. 네. 그 국민이 원하면 다 하는 건데 무슨 공식 규정상 네. 그렇게 해요. 자사주 소각이 익숙하면 괄호 열고 자사주 소각이라고 쓰던가. 맞습니다. 주식 팔 뻔했잖아요. 이때는 아마 일시 거래 정지돼서 못 팔았을 텐데 아무튼 예. 자사주 그냥 소각이었다. 예. 그래서 합병 과정에서 생긴 자사주를 소각하니까 뭐 어떤 주주들 입장에서 이만큼의 그 다른 주주들의 가치는 그만큼 올라가는 거잖아요. 감자 비율만큼. 네. 뭐 그런 또 이제 지분율 상승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아까 지분율 변화를 보더라도 그런 네. 식의 변화가 좀 나오는 것이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좋은 건지 모르겠네. 아니 자사주 소각했다니까요. 아니 자사주 소각 말고 이 합병이 이 합병이 예. 합병을 합병을 하는 이유는 알겠고 굳이 왜 합병을 하지? 그냥 뭐 자회사로 있어도 그러니까 그 밑으로 이렇게 있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3프로 TV 자회사 생활 하면서 왜 몰라요 그거? 얼마나 불편해요.
합병해서 네. 3%가 알아서 해. 귀찮게 하지 말고. 그런 그럼 건 있어. 좋으니까. 그런 건 있어 확실히. 사실 뭐 이거를 정확하게 다 네. 추측을 할 수는 없죠 사실. 예. 또 옳다 그러다 판단하기가 한데 어쨌든 비슷한 일을 하잖아요 두 회사는. 그러다 보니까 예. 뭐 합병 공시에도 보면 R&D라든지 마케팅 이런 거 그냥 통합해서 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로 나오고. 저는 궁금한 게 그 합병을 왜 했는지는 네. 그건 뭐 알아서 했겠지 싶은 네, 거고. 네. 예를 들면 제가 코스닥 상장 회사인데 네. 또 코스닥 상장 회사를 하나 인수했잖아요. 예. 그럼 2개 됐잖아. 예. 난 상장 회사 2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상장 회사 대주주는 상장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따로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갖는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으면 기업 가치를 더 쳐주니까 M&A 시장에서 이걸 그냥 합쳐서 상장 회사 하나로 만들지 말고 얘를 여기다 합치고 싶으면 얘가 갖고 있는 사업 부문을 네. 이쪽으로 떼서 넘겨. 그리고 같이 해. 껍질은 남죠. 껍질은 껍질대로 팔면 되잖아요. 상장 프리미엄 받고 뭐 백도어를 시켜준다든지 뭘 한다든지. 네. 네. 참 그냥 아낄 줄 모른다. 그러니까 난 어. 둘 다 상장돼 그게 왜 있는데 그러지? 굳이 왜 합쳐야 될까? 그래서 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합병. 합병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상장이라는 게 다 프리미엄이 있는 건데 상장이 돼 있다는 것 자체가 프리미엄인데 네. 그냥 사업을 해도 자회사로 있으니까 앞뒤 뭐 공정을 해서 그래 너는 여기 해 나는 우리 할게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다 어차피 같은 이름을 쓰는데 후식을 합치하는 거는 뭐 굳이 합치는 게 뭐 따지면 원익홀딩스나 지주회사 왜 입장에서는 결혼했어요? 지주회사 와서 입장에서 밥 해주고 집에 가고 뭐 그 월급 반 해주고 뭐 그럼 되지 않나요? 그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자회사 지금 NS라는 회사도 꽤 탄탄한 회사이고 하니까 그게 올라오면은 네. 본인들의 가치가 좀 높아진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테고 뭐 정확하게 뭐 알기는 어렵죠. 근데 뭐 몇 가지 이제 알겠습니다. 좀 특이한 예. 점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자사주를 뭐 소각하고 이런 거는 또 다른 회사들과 조금 다른 점도 있는 것 저희 같아요. 채팅창에서는 이 회사 중에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NS가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해 놨대요. 네. 그럼 주식 전환이 하면서 지금 공시된 주식 비율이 아닌 다른 주식 비율이 있을 것이다. 전환사채요. 네, 그렇게 NS의 전환사채. 예, 그걸 감안해 보면 뭔가 대주주한테 살짝 조치롱 하는 분들 계셔서 그거는 다시 한번 뭐 예, 제가 예. 전환사채 공시까지는 못 봤네요. 그러니까 뒤에- 다 알면서 본다니까 우리 저 시청자들은. 역시 네. 시청자분들의 수준이 굉장합니다. 그런 시청자들을 두고 저희는 몇 달째 살아남고 있는 거죠. 거의 반년 이상 살아남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건 못 알아듣는다고 해야 돼. 우리 대단한 거야 그래. 그러니까. 전환사채 그 내용들은 제가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끝날 챙겨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래서 의심할 만한 거 이 있을 수 합병은 있는지. 그거를 봐야 이해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 한번 같이 좋습니다. 보시죠 더. 예. 하나 더 볼까요, 공시? 시간이 없네. 시간은 없고요. 아, 여러분 혹시 뭐 박수익 기자한테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나오는 질문 중에 박수익 기자 혹시 가발이냐? 가발이냐? 이 질문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럼 이거 아니네요. 화면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좀 볼륨도 있고 그래서 네. 가발로 보이나 봐. 정말. 가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뭐 아닙니다. 가발일 수도 있는데 아닌 것 그리고 같아요. 박수 기자 방송에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상한 질문하면 막 이렇게 당황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얼굴만 빨개지고. 그래. 이거 내가 뭐, 다음 시간에 내가 챙겨서 알려줄게. 자식들 많이 공부 많이 했네. 그러니까 많이 아유, 노련해졌습니다. 아닙니다. 네. 두 분이 워낙 또 잘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거의 한 20년 팬 기자를 하다 보면 사실 지금도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이런 자리들이 네. 두 분은 워낙 방송을 많이 하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돌발 질문이 나오면 굉장히 얼굴부터 일단 빨개지고 박수익 기자는 수익이 많이 나시는 기자일 것 같다. 재테크를 뭐 잘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진짜 부럽다 부러워. 네. 전세금은 부동산 아닌 거 아시죠? 예, 전산은 아닙니다. 아니고 자산의 대부분 부동산입니까? 야, 부럽네. 그렇군요. 뭐 부동산 저도 가끔 이게 민호죠? 채팅창이 아니고 저희 기사 댓글을 보면 이제 가발이냐는 그거는 기사에는 사진이 안 나오니까 네. 그 가명이냐 박수익이 이름이 뭐 그런
질문했는데 그런 건 아닌 예. 것 같고요. 로핏팍이냐? 예, 태어날 때부터 본명이었고 고향은 경북?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지? 경북 분이죠? 딱 맞추는데. 김포님께서 박수익 기자님은 공시 보면 재밌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게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재미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러니까 일할 때도 죽을 것 같죠? 막 하기 싫어서. 그렇죠. 이게 어떻습니까? 뭐 머리도 아프고 하다 보면 좀 늘 보다 보면 좀 모르는 내용들이 많아서 싫은데. 예 싫지만 또 일이니- 하나하나 알아가는 일이니까. 것들이 일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에이. 비즈니스 워치에서 사표 낸다. 네. 그 다음 날부터는 공식 페이지 들어가지도 않는다 나는. 그렇습니까? 예, 뭐 굳이 뭐 굳이 들어갈 예, 필요 보고 싶지 않다. 그래 자산도 다 부동산이라는데 뭐 들어가서 뭐 공시 하겠어요. 지가를 보겠죠. 그때부터는 꼭 기업 공시가 아니라. 공시지가를. 와. 박수익 기자랑 부동산 얘기했어. 공시지가. 다음엔 부동산 얘기 좀 해주세요. 부동산. 아, 이제 부동산 잘 모릅니다. 제가 매일 해드리잖아요. 뭐가 궁금한데? 뭐가 궁금한 게 뭔데? 새로운 시각에. 알겠습니다. 결혼하셨죠? 박수익 기자님. 네. 결혼 안 했어요.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답을 하지 안 하는 않겠습니다. 걸로? 안 하셨나 보다. 그렇죠. 안 했어요. 총각인데 왜 그러세요? 그건 하셨다 네? 그러면 왜 하셨냐고 물어보려고 빨리 끝내시죠. 하셨더라도 한 번밖에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럼 거의 안 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 정도면. 예, 두 번은 아닙니다. 네. 자, 비즈니스 워치 박수익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